서울 외곽의 한 대학교 캠퍼스. 늦은 오후 학생들이 강의를 마치고 분식집 앞에 모여들었다. 그곳에서 작은 소란이 벌어졌다. 2명의 문신이 새겨진 남자들이 한지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야, 길 좀 똑바로 다녀. 지훈은 휘청이며 땅에 넘어질 뻔했다. 그 순간 조용히 뒤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한소연이었다. 늘 조용하고 평범하게 보이던 여학생. 그녀는 동생 앞에 서서 차갑게 그들을 노려보았다. 지훈아, 괜찮아? 지훈은 겁먹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들이 소연을 비웃듯 바라보았다. 뭐야? 내 누나냐? 하하, 귀엽네. 애교로 눈빛 던진다고 넘어갈 줄 알아? 소연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학생의 것이 아니었다. 날카롭고 깊은 어둠이 번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내 동생한테 손대지 마. 마지막 경고야.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남자들은 멈칫했지만 곧 웃음을 터뜨리며 다가왔다. 교복 입은 아가씨가 우리한테 참교육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주변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다. 남자 하나가 주머니에서 쇠파이프를 꺼냈다. 금속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좁은 골목에 울렸다. 주변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경고는 우리가 할 차례지. 여기서 고분고분 무릎 꿇으면 봐줄 수도 있어. 남자는 비열하게 웃으며 소연을 위협했다. 소연은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섰다. 바람이 불며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평범한 대학생이 아니라 수많은 실전에서 살아남은 전사의 눈빛이었다. 너희 같은 부류, 어디서든 똑같네. 짧은 한마디가 바위를 가르는 듯한 무게로 떨어졌다. 쇠파이프가 휘둘려 왔다.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소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순간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 파이프의 궤도를 잡아챘다.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듯한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손목이 꺾였다.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파이프를 떨어뜨렸다. 나머지 한 명이 주먹을 날렸지만 소연은 몸을 낮추며 허공을 가르듯 피했다. 그리고 곧장 그의 복부에 정확한 무릎 공격을 꽂았다. 남자의 몸이 접히며 땅에 나동그라졌다. 순식간에 2명이 제압당하자 구경하던 학생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변했다. 소연은 숨소리조차 흐트러뜨리지 않은 채 바닥에 떨어진 파이프를 발로 밀어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더 움직이면 끝까지 간다. 공기 자체가 얼어붙는 듯한 긴장감이 교정을 감쌌다. 남자들이 고통에 신음하며 몸을 일으키려 할 때 멀리서 또 다른 그림자들이 다가왔다. 검은 가죽 재킷을 걸친 3명의 조폭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팔뚝엔 화려한 문신이 휘감겨 있었고 눈빛은 잔인하게 빛났다. 뭐야, 꼬맹이들한테 당한 거냐? 앞서 걸어온 장발의 남자가 쓰러진 둘을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에이, 이 꼴이 뭐야? 우리 동네 이름이 욕먹겠네. 한지훈이 두려움에 몸을 움츠렸다. 소연은 동생 앞에 다시 단단히 서며 차갑게 시선을 고정했다. 더 부른 거야? 숫자 많다고 달라질 줄 알았어? 조폭들은 코웃음을 치며 천천히 둘러싸기 시작했다. 네오 그냥 학생 아니지? 눈빛이 보통이 아니네. 어디서 좀 놀던 애냐? 아니면 군대 출신? 소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두 손을 가볍게 들어 올리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이미 그녀의 몸은 전투 태세에 들어가 있었다. 장발의 남자가 손짓을 하자 옆에 조폭이 곧장 쇠사슬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공기를 가르는 쇠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찰나의 순간 소연은 발을 굴러 쇠사슬의 궤적을 비껴나갔다. 이어 손목을 잡아 비틀며 상대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땅에 부딪히는 충격음이 골목에 울려 퍼졌다. 크! 조폭이 신음을 토하며 쓰러졌다. 남은 둘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이를 악물었다. 좋아. 우리도 진짜로 해줘야겠네. 숨죽여 지켜보던 학생들의 눈에 이제 막 시작된 진짜 싸움의 서막이 비쳤다. 2명의 조폭이 동시에 덤벼들었다. 한쪽은 칼을 꺼내 들었고 다른 한쪽은 주먹에 쇠파이프를 감아 쥐고 있었다. 피할 틈조차 주지 않겠다는 기세였다. 소연은 눈을 가늘게 뜨며 중심을 낮췄다. 칼날이 번쩍이며 그녀의 목을 향해 들어왔지만 그녀는 고개를 비틀어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했다. 동시에 손목을 잡아 칼의 궤도를 바닥으로 눌러내렸다. 으크! 칼을 쥔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바로 그 틈에 그녀는 팔꿈치로 그의 턱을 가격했다. 남자의 머리가 뒤로 젖히며 땅에 나가떨어졌다. 뒤쪽에서 쇠파이프가 휘둘러졌다. 그러나 소연은 몸을 돌려 팔뚝으로 정확히 받아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지만 그녀의 표정엔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파이프를 잡아 비틀어 뺏어낸 뒤 곧장 상대의 복부에 힘차게 밀어넣었다. 커헉! 조폭은 숨을 못 쉬고 무릎을 꿇었다. 순식간에 2명이 제압되자 장발의 남자가 눈빛을 번뜩였다. 그는 담배를 바닥에 지식이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대단한데? 그런데 알아둬. 진짜는 이제부터야.
주변 학생들이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다. 소연은 몸을 세우며 차갑게 대답했다. 진짜는 네가 아니라 내가 보여줄 차례야. 그 순간 골목 전체가 폭풍 전야처럼 긴장으로 뒤덮였다. 장발의 남자가 웃음을 터뜨리며 재킷을 벗어던졌다. 그의 팔뚝에는 짙은 문신이 어깨까지 새겨져 있었고 몸은 거칠게 단련된 근육으로 가득했다. 좋아. 너 같은 년은 처음 본다. 내 주먹이 얼마나 무거운지 직접 느껴봐라. 그는 갑자기 돌진해왔다. 땅을 울리는 발걸음, 돌처럼 무거운 주먹이 소연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다. 순간 소연은 몸을 숙이며 그 주먹을 비껴갔다. 그의 팔이 허공을 가르자 그녀는 곧바로 그의 옆구리에 무릎을 깊숙이 꽂았다. 크크! 남자가 신음을 흘리며 휘청였지만 바로 다시 방역했다. 두 팔로 그녀를 끌어안아 땅에 맺히려는 듯 거대한 힘으로 압박해왔다. 그러나 소연은 매끄럽게 팔을 빠져나가며 그의 손목을 꺾었다. 남자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힘만 믿고 설치지 마. 진짜 싸움은 기술이 결정해.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남자는 이를 갈며 뒤로 물러섰다. 그러고는 곧장 주머니에서 단단한 쇠너클을 꺼냈다. 번쩍이는 금속이 불빛을 반사하며 섬뜩하게 빛났다. 이제 장난은 끝이다. 주변 학생들이 놀라 비명을 터뜨렸고 지우는 겁에 질려 소연 쪽으로 다가갔다. 누나 위험해! 하지만 소연은 손을 들어 지훈을 막으며 차갑게 말했다. 뒤로 물러서. 이건 내가 끝낸다. 골목 안은 숨조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진짜 결판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쇠너클을 낀 장발의 남자가 짐승처럼 돌진했다. 쇳덩이가 주먹에 묵직하게 실리며 공기를 가르자 학생들 사이에서 절로 비명이 터져나왔다. 쾅! 벽돌담이 갈라질 듯한 소리가 울렸다. 소연이 고개를 살짝 비켜낸 덕에 주먹은 허공을 갈라 벽에 박혔다. 벽돌이 부서져 가루가 흩날렸다. 이걸 피해? 남자의 눈빛이 살기를 뿜었다. 그러나 소연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그의 손목을 틀어 올리며 다른 손으로 목을 눌렀다. 몸을 비트는 순간 남자의 균형이 무너졌다. 크으! 장발남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쇠너클을 휘두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소연은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연달아 찍어내리며 힘을 봉쇄했다. 주변이 술렁였다. 저건 군대에서 쓰는 제압술이잖아? 누군가 중얼거렸다. 남자는 이를 갈며 버티더니 악에 받친 눈빛으로 발을 뻗어 소연을 밀쳐냈다. 잠시 거리를 벌린 그는 헐떡이며 피 묻은 입가를 닦았다. 내 정체. 도대체 뭐야? 소연은 눈빛을 좁히며 천천히 대답했다. UDT. 그리고 내 같은 놈들을 두고만 보지 않는 사람이야.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학생들은 놀라 서로를 바라봤고 조폭들의 얼굴에도 두려움이 스쳤다. 장발남은 이를 악문채에 소리쳤다. 여하? 그럼 군인이랑 끝장 한판이지. 골목은 마치 전쟁터처럼 폭발 직전의 긴장으로 가득 찼다. 장발의 남자가 다시 돌진했다. 새너클이 번쩍이며 공기를 가르자 철이 부딪히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소연은 순간적으로 몸을 낮추더니 그의 팔을 붙잡아 그대로 돌려 꺾었다. 쾅! 남자의 몸이 허공을 그리며 땅바닥에 처박혔다. 충격에 주변 아스팔트가 갈라지듯 울렸다. 크아!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치던 장발남은 악에 받쳐 다시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소연은 눈빛 하나 흔들림 없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다. 그만해. 더하면 뼈가 산산조각 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험은 칼날보다 날카로웠다. 그러나 뒤쪽에서 또 다른 남자가 움직였다. 짧은 머리에 건장한 조폭이 철제 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죽여버려라! 철이 바람을 가르며 내려찍히는 순간 소연은 손을 놓고 몸을 굴려 옆으로 피했다. 파이프는 바닥에 박혀 불꽃을 튀겼다. 짧은 머리 남자가 이를 갈며 소리쳤다. 이 년, 그냥 학생이 아니잖아. 소연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마야, 난 학생이 아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나는 707 특임대 출신이야. 너희 같은 인간들을 상대하는 건 내 일상이었다. 순간 조폭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러나 장발남은 이를 악물고 다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칠불치이든 뭐든 오늘 여기서 끝내주마. 골목 안의 공기는 더욱 팽팽해졌고 곧 피할 수 없는 결전이 시작되려 했다. 짧은 머리에 건장한 조폭이 철제 파이프를 휘두르며 다시 달려들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진짜로 상대를 쓰러뜨리려는 살기가 가득 담겨 있었다. 쾅! 파이프가 공기를 갈라내며 내리찍히는 순간 소연은 손목을 잡아 비틀어냈다. 금속이 튕기며 바닥에 떨어졌고 동시에 그녀의 무릎이 남자의 턱을 향해 번개처럼 솟구쳤다. 크크! 짧은 머리 남자는 고개가 뒤로 젖히며 땅에 나동그라졌다.
피가 흘러내리자 학생들 사이에서 다시금 비명이 터져 나왔다. 저건 군대 격투술이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장발의 조폭이 다시 일어나 소연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동자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인연, 네가 아무리 잘해봤자 혼자잖아. 우린 둘이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두 남자는 동시에 덮쳐왔다. 쇠주먹과 맨주먹 두 개의 무기가 공중에서 교차하며 그녀를 향했다. 그러나 소연의 동작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장발남의 쇠주먹을 피해 들어가 왼손으로 그의 팔꿈치를 꺾었다. 동시에 왼발을 회전시켜 짧은 머리 남자의 무릎을 걷어찼다. 쾅! 두 남자가 동시에 신음성을 내지르며 휘청거렸다. 소연은 낮게 호흡을 몰아쉬며 차갑게 말했다. 내가 둘이든 셋이든 상관없어. 여기서 소라는 끝난다. 골목 안은 숨소리조차 삼켜버린 듯 정적에 잠겼다. 그러나 멀리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울려왔다. 그림자 몇 개가 어둠 속에서 길게 늘어지며 다가오고 있었다. 소연의 눈빛이 번뜩였다. 아직 끝나지 않았군. 어둠 속에서 새로운 그림자 셋이 모습을 드러냈다. 담배를 문 채 비웃음을 흘리는 남자, 손에 쇠사슬을 감은 남자, 그리고 커다란 체격의 대머리였다. 뭐야, 둘이서도 못 잡은 거냐? 담배를 문 남자가 장발과 짧은 머리를 흘겨보며 코웃음을 쳤다. 우릴 괜히 불러낸 줄 알아? 이제 확실히 끝내자. 쇠사슬이 허공을 가르며 찌르르 소리를 냈다. 대머리는 벽을 두드리며 낮게 웃었다. 애송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진지해진 건 처음이군. 학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군가는 도망치려 했지만 위압적인 기세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소연은 흐트러짐 없이 세 남자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목소리는 낮지만 칼날처럼 단호했다. 숫자가 늘어난다고 결과가 달라질 것 같아? 담배남이 피를 뱉으며 비웃었다. 네가 707 특임대 출신이라 했지? 그럼 제대로 실력을 보여줘봐. 우린 그냥 조폭이 아니야. 전국구 밑에서 굴러온 놈들이라고. 쇠사슬이 번개처럼 휘둘러졌다. 금속의 섬뜩한 소리가 골목 가득 울렸다. 소연은 반박 대신 몸을 낮추고 쇠사슬을 팔로 감아 당겼다. 균형을 잃은 남자가 앞으로 고꾸라지자 그녀는 곧장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했다. 대머리가 분노에 찬 주먹을 날렸고 담배남이 옆에서 발을 휘둘렀다. 꽝! 꽝! 연속된 충돌음이 울렸지만 소연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몸놀림은 마치 전장에서 수십 번의 실전을 겪어낸 군인 그대로였다. 쓰러진 짧은 머리와 장발이 이를 갈며 다시 일어나 합세하려 하자 학생들 사이에서 누군가 울먹이며 외쳤다. 제발. 그만하세요. 그러나 조폭들의 귀엔 닿지 않았다. 이제 골목은 완전히 전쟁터가 되었고 소연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타올랐다. 여하, 너희가 원한다면 끝까지 상대해주지. 쇠사슬을 휘두르던 남자가 다시 덤벼들었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쇠사슬은 뱀처럼 허공을 휘감으며 소연의 목을 노렸다. 그러나 소연은 발끝을 돌려 벽을 짚고 뛰어올라 공중에서 몸을 회전시켰다. 순간적인 회전 발차기가 남자의 관자놀이를 정통으로 가격했다. 쾅! 쇠사슬이 바닥에 철퍼덕 떨어지며 쇳소리가 울렸다. 남자는 고개가 꺾이며 쓰러졌고 눈이 뒤집혔다. 다음은 누구지? 소연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철처럼 단단했다. 대머리가 분노에 찬 괴성을 내지르며 몸을 날렸다. 두꺼운 팔뚝이 망치처럼 내려찍히자 바닥이 울렸다. 하지만 소연은 미리 비켜서며 그의 팔을 잡아 그대로 어깨 위로 들어 올렸다. 순간 커다란 몸집이 허공을 가르며 뒤집히더니 땅바닥에 내리꽂혔다. 크악! 대머리가 신음을 내질렀다. 학생들 사이에서 경악과 환호가 동시에 터졌다. 그러나 담배를 문 남자는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짓더니 천천히 담배를 바닥에 비벼 껐다. 네가 이렇게까지 강할 줄은 몰랐네. 하지만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의 손이 주머니로 들어갔다. 순간 번뜩이는 칼날이 골목 불빛에 반사되었다. 이제 장난은 끝이다.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학생들의 숨소리마저 멎었다. 칼을 든 담배남은 천천히, 그러나 맹수처럼 위협적인 발걸음으로 다가왔다. 소연은 두 주먹을 쥐며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여하, 네가 진짜 마지막 상대인 것 같군. 골목의 긴장감은 절정에 달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결투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담배를 문 남자가 칼을 휘두르며 순식간에 파고들었다. 날카로운 칼끝이 번쩍이며 소연의 목을 스치려는 순간 그녀는 몸을 비틀어 턱 밑을 스쳐 지나가게 했다. 바람을 가르며 지나간 칼날은 머리카락 몇 가닥을 잘라냈다. 쓱! 소연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곧장 손목을 잡아 비틀며 칼을 밀어냈다. 쇠붙이가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허억! 담배남은 바로 주먹을 날렸다. 그러나 그건 이미 읽힌 움직임이었다. 소연의 팔꿈치가 번개처럼 날아가 그의 턱을 정통으로 강타했다. 쾅!
피 섞인 침이 공중으로 튀며 남자가 비틀거렸다. 하지만 그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악에 받친 눈빛으로 다시 달려들어 소연의 허리를 붙잡고 쓰러뜨리려 했다. 두 사람의 몸이 바닥을 굴렀다. 콘크리트 위에서 뒹구는 소리, 숨이 섞인 격투가 이어졌다. 담배남은 필사적으로 소연의 목을 조르려 했지만 그녀의 손끝이 그의 급소를 정확히 눌렀다. 크아! 남자가 절규하며 손을 놓는 순간 소연은 그의 팔을 꺾어 제압한 뒤 무릎으로 가슴을 짓눌렀다. 숨을 몰아쉬며 그녀가 낮게 말했다. 내가 아무리 발악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아. 이곳은 네가 지배하는 골목이 아니야. 학생들은 숨죽여 지켜봤고 쓰러진 다른 조폭들은 더 이상 나서지 못했다. 담배남은 피를 토하며 이를 갈았다. 니언, 절대 평범한 학생이 아니야. 대체 정체가 뭐지? 소연은 차갑게 그의 눈을 응시하며 짧게 대답했다. 난 707 특임대 출신이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골목 전체가 얼어붙었다. 그리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멀리서 들리던 사이렌 소리가 점점 커졌다. 붉고 푸른 불빛이 골목 입구를 가르며 번쩍이자 학생들과 주민들의 얼굴에는 안도의 기색이 번졌다. 쓰러진 조폭들은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이미 힘을 잃은 상태였다. 장발의 남자는 팔이 꺾여 신음했고 짧은 머리의 남자는 무릎을 제대로 딛지 못했다. 쇠사슬 남자와 대머리도 땅에 나동그라진 채로 신음만 흘리고 있었다. 담배남은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소연을 노려봤다. 넌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그러나 소연은 흔들림 없이 그를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다. 네가 뿌린 폭력은 오늘 여기서 끝난다. 더 이상 이곳에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해. 경찰들이 달려와 현장을 통제했다. 주민들이 한 목소리로 증언했고 학생들이 찍어둔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조폭들이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이번만큼은 아무도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연행해. 경찰의 단호한 외침과 함께 조폭들은 수갑에 채워졌다. 담배남의 담배는 이미 땅바닥에 지식여진 채 꺼져 있었다. 학생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누군가는 소연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소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대답했다. 내가 한 건 특별한 게 아니야. 힘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녀는 쓰러진 담배남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진짜 힘은 남을 짓밟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데서 나온다. 순간 골목은 고요해졌다. 사이렌 소리만이 멀어져 갔다. 소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흩어진 구름 사이로 달빛이 그녀의 어깨를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조금은 편히 숨 쉴 수 있겠지. 그날 이후 여학생이 조폭을 무너뜨렸다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정작 소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기억이 남았다. 어느 한 여학생이 사실은 707 특임대 출신의 파이터였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진짜 참교육은 두려움에 맞서 용기를 내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경찰차들이 조폭들을 태우고 사라진 뒤 아파트 단지는 고요 속에 잠겼다. 그러나 그 고요는 더 이상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었다. 학생들과 주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몇몇은 눈물을 흘리며 소연에게 다가왔다. 선배님, 아니 소연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린... 한 학생이 말끝을 잇지 못한 채 울먹였다.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너희가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그게 진짜 용기야. 주민들은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다시 확인했고 이미 SNS와 커뮤니티에는 조폭에 맞선 여학생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감동으로 가득 찬 댓글을 남겼다. 며칠 뒤 언론은 이 사건을 크게 다뤘다. 아파트 조폭 난동, 한 여성의 용기로 무너뜨리다. 알고 보니 707 특임대 출신, 그녀의 진짜 정체는? 그러나 소연은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내가 원하는 건 주목이 아니야. 내가 바란 건 단지 이곳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야. 법원에서는 조폭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 폭력, 협박, 불법 무기 소지 등 모든 혐의가 입증되었고 경찰 내부의 부패도 일부 드러나 정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사건 이후 학생들과 주민들의 태도는 달라졌다. 밤늦게까지 두려움에 떨던 골목은 다시 밝아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지켜보며 이전보다 단단하게 뭉쳤다. 소연은 학교로 돌아가 조용히 수업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어린 학생 하나가 다가와 수줍게 물었다. 선배님 진짜 군인이었어요. 소연은 잠시 웃다가 대답했다.
응. 하지만 지금은 너희와 같은 학생이지. 다만 잊지 마. 진짜 힘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는 데서 나오는 거야.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 순간 소연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밤이 찾아오자 그녀는 아파트 옥상에 홀로 섰다. 도시 불빛 너머로 달이 떠올랐고 싸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오늘도 누군가를 지켜낼 수 있었다.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참교육은 끝났지만 그것이 남긴 울림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에 살아남을 것이었다. 경찰차들이 조폭들을 태우고 사라진 뒤 아파트 단지는 고요 속에 잠겼다. 그러나 그 고요는 더 이상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었다. 학생들과 주민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몇몇은 눈물을 흘리며 소연에게 다가왔다. 선배님, 아니 소연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린... 한 학생이 말끝을 잇지 못한 채 울먹였다.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너희가 두려움 속에서도 진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그게 진짜 용기야. 주민들은 휴대폰을 들어 영상을 다시 확인했고 이미 SNS와 커뮤니티에는 조폭에 맞선 여학생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감동으로 가득 찬 댓글을 남겼다. 며칠 뒤 언론은 이 사건을 크게 다뤘다. 아파트 조폭 난동, 한 여성의 용기로 무너뜨리다. 알고 보니 707 특임대 출신, 그녀의 진짜 정체는? 그러나 소연은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내가 원하는 건 주목이 아니야. 내가 바란 건 단지 이곳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야. 법원에서는 조폭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 폭력, 협박, 불법 무기 소지 등 모든 혐의가 입증되었고 경찰 내부의 부패도 일부 드러나 정화 작업이 시작되었다. 사건 이후 학생들과 주민들의 태도는 달라졌다. 밤늦게까지 두려움에 떨던 골목은 다시 밝아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지켜보며 이전보다 단단하게 뭉쳤다. 소연은 학교로 돌아가 조용히 수업을 들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어린 학생 하나가 다가와 수줍게 물었다. 선배님 진짜 군인이었어요. 소연은 잠시 웃다가 대답했다. 응. 하지만 지금은 너희와 같은 학생이지. 다만 잊지 마. 진짜 힘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을 끝까지 보호하는 데서 나오는 거야.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 순간 소연은 자신이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밤이 찾아오자 그녀는 아파트 옥상에 홀로 섰다. 도시 불빛 너머로 달이 떠올랐고 싸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오늘도 누군가를 지켜낼 수 있었다.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다.